보건복지부와 진흥원에서 의료기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으로서 이런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있고 좀 전에 우리 발표해 주셨던 김태형 본부장님처럼 사업단도 있고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중기부 또는 산업부 또 R&D를 기초 R&D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과기부가 있는데 이 부처마다 조금씩 색깔도 다르고 같은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좀 방향성이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자인 기업들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께서 각 부처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맞는 번지수를 찾아서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또 수혜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부처에서는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단에서는 조금 R&D에 좀 집중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본부처 내에서 복지부가 그 원오브댐으로 저희 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 나름대로도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은 조금 의료기관과 함께 실증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조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제가 특히 진흥원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 대부분은 허가 이후에 어떻게 국내 시장, 국내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하고 또 해외 의료기관 또 의료 현장에 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지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정책 기능을 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정책국의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정책국을 지원을 해서 의료기기 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2023년도에 발표를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복지부뿐만 아니라 본부처의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가 됨을 통해서 저희가 기재부 예산을 확보할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도 이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부 사업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이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개년 종합계획에 크게 목표라든지 주요 과제라는 것들이 이게 되어 있고 전략 2번에 보시면 국내외 임상 실증을 통한 우리나라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가 굉장히 큰 어떤 포지션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전략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지원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또 SAMD 같은 그런 혁신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신의기술 평가라든지 또 선진의 후평가 제도 같은 혁신의료 기술이나 평가 유예 같은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가고 해외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제도들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내과, 심평원, 시약처와 나누고 있다. 그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육성 분야는 이렇게 저희가 정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의 산업이 육성 분야가 여기 8대 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복지부 단계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산업이 제약 산업인데요. 제약 산업이 의료기기 산업보다 약 3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500 빌리언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15,000 빌리언 달러가 제약 산업이거든요. 3배 정도 큰데 그런 반면에 제가 항상 의료기기 산업 이해관계자들한테 만나면서 주장하는 것은 제약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의료기기 산업이 굉장히 더 잘하고 있다. 특히 수출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금 한때는 체외 진단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때는 수출이 거의 비슷하거나 제약보다 수출이 더 많았거든요. 물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020년, 21년의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체외 진단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지난 10년간 수출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성장을 의료기기 산업에서 하고 있고 특별히 저희가 항상 전체적인 수출이 체외 진단 산업이 워낙 활성화됐을 때 굉장히 업턴을 하다가 지금 다운턴으로 있긴 했지만 일반적인 의료기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굉장히 더 성장한다 그러면 확실히 또 의료기기 산업도 더 새로운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요 이 부분은 이미 김영 대표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2025년 전망이 저희 진흥원에서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 내년에도 한 7.4%의 증가율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치과형 임플란트가 좋았는데 올해도 재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올해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체외 진단 기계는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주황색 표시가 체외 진단에 대한 비중이거든요. 점점 더 체외 진단 비중은 조금 줄어들고 일반 의료기기라고 불리는 그런 전통적인 의료기기 또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 차례 이제 CMDR이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국가는 굉장히 성장을 하겠지만 유럽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다운턴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예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진흥원에서 이제 지원 사업들을 이제 하다 보면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보조금 지급은 대부분이 2월이나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은 보통 4월 달, 5월 달 협약 체결하고 11월, 12월에 협약을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좀 더 개선하고자 작년 11월 달에 사전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가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공고 계획을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그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고 기획이 됐는지를 저희가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할 때 그냥 수요자들의 수요만 받고 기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주기 내에서 어떤 부분이 갭이 있는지를 갭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 진흥원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사용적합성 평가 센터인데요. 시약처에서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용적합성이 맨데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부터 모든 등급의 의료기기가 사용적합성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에서 주로 이제 많이 수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를 보건복지부 진흥원은 10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서울대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대 구로병원 현재는 삼성서울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이제 5개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해왔고요. 특별히 FDA에서 현지에서 사용적합성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CE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수준의 사용적합성 테스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각 병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시약처 단계에서는 사업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시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결국 CMDR이나 FDA 때문에 이제 생긴 사업, 인프라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사업을 보시면 대부분이 저희가 복지부 사업들은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내에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신동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CER이라든지 PMCF, PMS에 대한 그런 어떤 임상 평가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용자인 의료진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임상 평가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병원의 인프라를 구축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2024년에 이제 1차년도 했고 우리 2차년도 해서 5개년 동안 지원을 할 예정인데 현재는 6대 품목으로 체외 진단, 영상 진단 및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고령화, 치과 그런 어떤 제품들로 저희가 이제 각 병원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그 실상 평가나 아니면 이제 국내 임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이 병원을 통해서 과제 사업 형태로 지원도 받을 수가 있고 의료기관들이 또 이제 CMDR 같은 경우에는 Notified Body MB하고 같이 이제 컨소시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CE를 받으실 때 병원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실증 지원 사업은 또 복지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드라이브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대구 첨복과 함께 국내 의료기관의 시범 보급 사업과 그리고 특히 디지털 치료기기라든지 몇몇 제품들은 아직 시약처 4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약처 허가 단계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탐색이나 확정용 임상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실증 지원 사업을 국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오늘 원닥에서도 수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실제적으로 해외 규제를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임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 관련해서 해외 임상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의료기 교육훈련센터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 국산의료기 교육훈련센터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진들한테 사용 경험을 확대하고 사용 노출을 하게끔 해서 실제적으로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1, 2차 의료기관, 심지어는 주 의료기기 사용자 중에 하나인 의료기사분들한테까지 교육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의 사용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 아산병원과 이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병원형으로서 병원 내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10분이 남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3년 전부터 광역형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를 통해서 3차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1, 2차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기사분들, 그리고 의원급에 있는 의료진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전공의 파업 사태 때문에 우리 그 전공의들 교육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의료진들을 초청해서 이런 교육기관 내에서 우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금 이제 R&D 이후 달에 있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1년에 연간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이 국산의료기 사용 국산의료기 교육훈련센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프라는 글로벌 혁신 의료기술 실증 지원센터인데, 과제 사업별로는 사용자 임상 평가 및 시범 보급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과제는 현재 지금 공고가 나가 있고 1월 말까지 저희가 2월 5일까지 지금 과제 평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한 지원을 받게 될 텐데요. 그 위에 평가를 통해서 과제 시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기업께서는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사용 경험, 사용 평가를 통해서 비교 임상이나 우월성 임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학회나 이런 어떤 다른 의료진들한테 논문을 쓰는 것을 통해서 확대하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연구회 임상시험 지원 사업은 이것도 과제 사업입니다.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의 과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사실은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아무래도 해외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신규 사업은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기획이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아마 이 사업을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는 해외 종합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을 통해서 현지의 이 3개국에 있어서는 해외 종합 지원센터 거점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인증 지원센터는 저희가 이 인증 지원센터를 통해서 해외의 인증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소요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또 우리나라 그 RA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이제 그 컨설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MB들과 또 컨설팅 기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로 개척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글로벌에 판로 개척할 수 있는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좀 전에 이렇게 설명만 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아까 좀 더 이제 이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의료기기 사용자 값 센터 3개소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지원받지 않고 있는 이제 것까지 포함한 5개소인데요. 국내 인허가라든지 FDA, CMDR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인허가를 달성을 했고, 국제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대표 기업 지원 성과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 및 시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 MDR 인증 획득을 통해서 국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MDR을 획득한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MDR을 많이 지금 획득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이 MDR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함께 medtech 수출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들이 지원 사업을 받을 때 보건복지부 사업뿐만 아니라 뭐 중기부 사업도 궁금하고 또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의료기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이 부분을 해서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혁신 의료 기술 지원 센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6개 센터가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허가 이후의 실사용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 국내 의료기관들만 해서는 사실은 글로벌의 어떤 그런 그 임상평가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6개 지금 의료기관들한테 저희가 미션을 준 거는 해외 의료기관과 연계해가지고 해외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있고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네트워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연세의료원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협약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많이 해서 다른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임상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산 의료기 트레이닝 플랫폼은 저희가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전시회 사업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부처마다 그런 이해관계를 좀 이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는 의학회 중심으로 사용자인 의사가 직접 의학회에 가서 우리 의료기기를 가지고 술기를 하는 그런 어떤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북미 척추학회와 뭐 아시아 변효학회 이런 지금 오늘 참석하신 대표님이나 우리 그런 어떤 분들께서 이런 학회에도 직접 참여하셔서 의료진들과 함께 그런 홍보 마케팅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상 성능 고도화 지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임상 사용자 평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 홈페이지나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나스 가가지고 이제 카데바를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료기기 CG바이오 제품이나 뭐 테코드 제품, 큐렉스 제품 같은 제품들을 가지고 카데바 시술을 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행사이고 이런 어떤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올해도 좀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척추 스파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의학회들도 저희들이 이제 참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스도 같이 현장에서 운영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로엔 서지컬도 참여하신 이제 아시아 비뇨기과 학회에서 이런 어떤 그 교육 훈련 지원 센터와 함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성과를 본다 그러면 의료 로봇이 이제 연세의료원에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술기 훈련들을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202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산 의료 로봇이 다 15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2023년이 되면서 이제 총 175대, 작년 말에는 236대가 될 정도로 실제적으로 의료 로봇 기기 회사들도 늘어났고 마켓 쉐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메드트로닉이나 뭐 존슨앤존슨이 이제 새로운 장비도 출시를 하고 있고 독보적으로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제품들도 있지만 의료 로봇을 통한 수술에 대한 어떤 그런 적응증들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니치 마켓을 발굴해서 또 의료 로봇 보급을 저희 정부 사업을 통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은 뭐 이미 이제 김태형 부모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기업과 특히 많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피칭을 하고 글로벌에 있는 테크니컬 리뷰어나 클리니컬 리뷰어가 좋은 제품을 확인을 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로슈랑 이 사업을 통해서 코젠텍과 하이 디지털 치료기기 겸 하이가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매팅 인사이트라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그 사이넥스하고 비슷한 그런 있는 행사들을 한 2박 3일 정도 저희가 진행했었는데요. 의료기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 제공의 장도 올해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규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하반기에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남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좀 전에도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의료기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해주고 계신데 궁금증이 되게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바로 어떤 전문 컨설턴트 기관이나 전문 기관들한테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가장 먼저 저희가 컨택해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서울역 인근에 있는 복례 빌딩 9층에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뭐 쉬는 시간에 말씀 주신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 CPT 코드를 받은 이후에 미국 병원에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막막함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막막함을 미국 현지에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이제 기초적인 자문을 해줄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이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계약 관계를 통해서 자문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중동 지역에 진출하고 싶은데 중동 지역은 특히 제가 또 4년 동안 있었지만 G2G, 가벌먼트 투 가벌먼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이 굉장히 유효한데 그런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진흥원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문을 두드려 주시면 또 상담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년째 제가 지금 의료기 산업 쪽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약 산업만큼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포부가 많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모이고 좀 더 굉장히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좀 더 힘을 합쳐야지 좀 더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그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